이번 시간은 일러스트레이터를 활용해 간단한 꽃 모양을 만들어 보면서 기본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러스트레이터를 실행시켜 주시고요. 왼쪽 편에 새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위쪽에 파일에 새로 만들기 눌러 주실게요. 그러면 이렇게 프리셋이라고 하는 미리 준비되어 있는 사이즈들이 있는데 우리는 웹부분을 가보겠습니다. 여기 없는 것들은 내가 사전 설정 모드 보기를 통해서 세팅되어 있는 값들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당장은 뭐 크게 의미는 없으니까 일반 클릭을 하시면 이 사이즈대로 오른쪽 편에 들어오게 돼요. 그럼 그대로 만들기 눌러주시면 여기 웹 설정으로 이 크기로 문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배치라든지 정렬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해주기 위해서 위쪽에 보기 부분에 가서 아래쪽에 격자 표시를 눌러줄게요. 단축키로는 컨트롤 누른 상태로 엔터키 바로 왼쪽에 있는 다운표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격자가 나타나게 되고요.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저의 설정을 좀 맞춰줄 거예요. 위쪽에 창 부분에 가보시면은 아래쪽 작업 영역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필수 클래식으로 한번 눌러보세요. 혹시 기존부터 필수 클래식이신 분들은 지금부터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 있는 기능들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분과 저의 책상을 똑같이 만들 거예요. 바로 작업 영역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방금 킨 곳.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잡고 움직이시면 되는데 일단 여기에 왼쪽 편에 있는 부분들을 도구 상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쪽에 보시면 이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잡고 이렇게 떼주시면은 도구 상자를 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편에 있는 곳도 마찬가지로 잡고 싶은데 이런 표시가 없잖아요. 자, 이런 표시가 없죠, 여기. 자, 그러면 오른쪽 편에 이 속성 라이브러리 여러 가지 창들이 있는데 요 빈 공간을 클릭하시면 여기를 통째로 떼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떼보세요. 그 다음에 X 표시 눌러주시면 창이 사라지게 되고요. 자, 요 윗부분은 또 요 표시가 있죠, 여기에. 이런 것들은 그대로 요 부분을 잡고 하나씩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X 눌러주시면 되고. 자, 여기 위쪽에 이런 선들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메뉴들끼리 묶여 있는 거예요. 그룹이 되어 있는 건데 나는 이 통째로 이 한 줄을 다 떼고 싶다 하시면 이 화살표 옆에 보시면 빈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자, 여기를 잡고 이렇게 떼주시면은 통째로 빠져요. 그래서 X를 눌러주시면 필요 없는 것들은 일단 좀 복잡하니까 닫아주고 시작하는 거죠. 자, 위쪽에 창 부분에 가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지금 레이어만 필요하니까 레이어를 눌러주시면 레이어 창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딸려서 나오게 됐는데 하나씩 빼줄 때는 이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잡고 빼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 자산 내보내기 대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패널이라고 합니다. 하나씩 있는 것들이요. 요거는 레이어 패널이라고 하는 거고 이름을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은 다시 여기를 눌러주시거나 다시 쓸 때는 눌러주시면 다시 나오게 되죠. 자, 필요 없는 거는 다시 X를 눌러주시면 되고 레이어만 여기다가 배치할게요. 창 크기도 조절할 수 있는데 여기 화살표 커서를 가져가면은 화살표 모양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잡고 늘려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레이어 패널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꺼냈고요. 그 다음 도구 상자라고 하는 거는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줬어요.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일단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은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번에 시작할 때도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딱 이 상태 그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창에서 작업 영역 가보시면은 아래쪽에 새 작업 영역이라고 있을 거예요. 요걸 눌러주시면요. 여러분들 성함을 써주세요. 저는 여기다 제이슨태라고 하고 확인을 눌러서 일단 있었으니까 덮어쓰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창에서 작업 영역 가보시면은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죠. 내가 만약에 레이아웃 위주로 뭔가 작업을 하고 싶다 하면은 레이아웃을 클릭하시면 그러면 레이아웃에 관련된 메뉴들이 구성이 됩니다. 아까 전에 우리의 창에서 작업 영역에 제이슨태, 자, 이렇게 저는 이름을 지었으니까 여러분들 성함으로 된 곳을 클릭하시면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저장했던 그 상태 그대로 작업 영역이 만들어진 거죠. 자, 작업 영역은 우리의 책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내가 어떤 메뉴를 닫았어요. 그러면 다 창 부분에 가서 찾아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나는 문자를 써보겠다. 그래서 컨트롤 T 눌러보니까 문자가 나왔는데 나 요거 필요 없어서 닫았는데 또 필요해요. 그러면 그 창, 즉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런 메뉴들을 패널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창에서 문자를 보시면은 여기 문자라고 있죠. 요걸 눌러주시면 그 창이 다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로 이렇게 창을 닫아 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모두 창 부분에 가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체크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는 현재 꺼내져 있는 창이란 얘기고요. 위쪽이 제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 제어. 영어로는 컨트롤이라고 하고요. 창에서 제어를 다시 꺼내줄게요. 자, 그러면 일단 도형부터 그려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 오른쪽 편에 도구 상자 쪽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있고 뭐 사각형 있는데 아마 기본 상태는 사각형 도구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에 조그맣게 삼각형 있는 거 보이시죠? 아래쪽에. 그래서 이런 메뉴들은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 보시면은 아래쪽에 숨어 있는 하위 메뉴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한번 원형 도구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동그라미를 그리겠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현재 상태로는 그리게 되면 이 도형의 설정 값이 아래쪽에 이 컬러 피커,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칠하기 색깔은 흰색이고 선 색깔은 검정색인 원이 그려질 겁니다. 한번 그냥 클릭한 상태로 쭉 드래그를 해보면 설정 값이 방금 전에 여기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들어오게 되겠죠? 위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쪽에도 요것과 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작업이 끝나시게 되면은 항상 기본 상태는 여기 있는 요 선택 메뉴로 와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실수가 없어요. 자, 요거를 선택해 주시고 나는 얘를 선택해서 지금 그렸던 얘 선택하고 내가 색깔을 바꿔주고 싶으면 자, 칠하기를 눌러서 칠하기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색깔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노란 색깔을 쓰고 싶어요 하면은 노란색에다 맞춰 주시고 왼쪽 편에 있는 이 채도 부분도 노란색으로 이렇게 같이 해주셔야지 실제 색깔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위쪽이 변해야지 변한 거예요. 흰색으로 되어 있으면 내가 노란색으로 맞췄더라도 안 바뀌어 있죠. 위쪽이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왼쪽도 같이 움직여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선 색깔도 눌러서 더블 클릭해도 되고 아니면 위쪽에서 정해도 된다고 그랬죠. 자, 위쪽에서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자, 여기에 색깔이 또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따로 색깔을 정한 게 아니라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견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임의로 새롭게 색깔을 만들고 싶다 하시면 여기서 또 더블 클릭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예를 들면 이런 색깔로 이렇게 맞춰주면 이 색깔로 들어왔죠. 자, 획이라는 거는 획의 두께, 이 선의 두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두껍게 해주시면은 원이 그려지긴 했는데 18포인트의 두께를 가진 원이다 라는 거고 자, 이렇게 하나 그렸습니다. 자, 제일 많이 나오는 실수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선택은 해놓고 이런 딴 곳을 클릭하면은 얘가 선택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색깔을 이렇게 변하게 하고 싶어도 바뀌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어떤 거를 바꿀지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 자, 그래서 항상 선택 메뉴로 내가 그렸던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지울 때는 딜리트 키 눌러주시거나 백스페이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엔터 키의 바로 위쪽에 있는 거 지우기.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원을 그려볼 건데요. 지금 우리는 설정 값이 이렇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마 요 두께대로 요 색깔대로 그려질 겁니다. 자, 이거는 원을 선택해도 마찬가지고 사각형을 선택해도 그대로 되어 있죠. 이렇게. 네, 이렇게 도형을 그리시면 되는 거고요. 다시 지우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원형 도구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하시면 원형 도구. 나는 이제부터 원을 그리겠다 라는 건데 방금 전에는 그냥 클릭한 상태로 그리니까 원이 막 삐뚤빼뚤 비율이 맞지 않죠? 난 이쁜 정확한 원을 그리고 싶은데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려주면서 Shift를 눌러주시면 비율이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뗄 때는 마우스 떼고 Shift 떼주시면은 자, 이렇게 이쁜 원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 원을 우리는 항상 어떤 작업이 끝나면 요 메뉴로 오라고 그랬죠? 선택 메뉴. 자, 색상도 지금 필요 없으니까 잠깐 닫아줄게요. 선택 메뉴로 왔고 선택이 된 상태로 이 선택 메뉴일 때는 위쪽에 정렬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혹시 위쪽에 이런 거 안 보이시는 분들은 창에서 정렬을 꺼내 주시면 됩니다. 정렬. 자, 그러면 위쪽에 있는 메뉴를 여기 조금 더 쉽게 바로 옆에다 놓고 창을 구성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브젝트 정렬이라고 하는 거를 정렬 대상을 어디로 하는지가 중요한데 일단 우리 첫 시간이니까 대지의 정렬 요걸로 눌러보시면 이 흰 종이 부분 있죠. 흰 대지라고 하는 건데 실제 인쇄하는 건 아니니까 지금 대지라고 하는 이 흰 부분에 가운데로 정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일일이 맞출 필요 없이 요것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 종이에서 정확하게 딱 가운데로 배치가 될 거예요. 만약에 이 원의 크기가 너무 크다면 얘가 선택이 먼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선택을 먼저 하시고, 자, 혹시라도 여기 두 개를 중복으로 그리셨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바깥쪽을 한번 클릭하고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만 선택이 됐죠? 자, 지금 상태로 크기 조절을 하고 싶으면 알파벳 S를 눌러주시면 스케일 툴이거든요. 자, 만약에 이 도구 상자에서 어떤 특정 메뉴가 제가 말한 단축키를 눌렀는데도 선택이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영키가 눌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쪽에 아마 뭐 한글로 이렇게 잘못 나와 있을 겁니다. 요게 안 눌려 있으면 항상 한영키가 눌려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저는 영문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아마 윈도우 사용자분들은 아래쪽에 한이라든지 A, 뭐 가 이런 식으로 써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크기 조절 도구라고 하는 메뉴가 선택이 됐고요. 얘가 선택이 됐으면 더블 클릭해 보시면 지금 이 원을 내가 크기를 조절하겠다라는 건데 여기 미리 보기는 항상 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실시간으로 요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균일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로와 세로를 다른 값으로 하지 않고 똑같은 값으로 하겠다, 즉 비율을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그렸던 거에 한 70% 정도로 하고 다른 곳을 탁 클릭하면은 처음에 그렸던 원의 70% 정도의 크기로 이렇게 그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저는 여기 있는 두께가 조금 두꺼운 것 같아서 두께를 좀 줄여볼게요. 획을 이렇게 좀 줄일 수도 있어요. 현재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정도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8 정도? 8포인트. 그리고 항상 어떤 작업이 끝났으니까 기본 상태는 여기 있는 선택 메뉴로 와주시고요. 얘가 선택이 되어 있다는 거는 파란색으로 이런 영역이 지정이 되는데 이걸 바운딩 박스라고 합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 색깔 바꿀 때 이 위쪽에서는 바꿀 수가 없었죠. 여기서는 이렇게 그냥 더블 클릭해서 색상 피커라는 게 나왔었는데 위쪽에서 나올 수 없던 거는 바로 이 견본이라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색깔을 쉽게 바꾸기 위해서는 색상이라는 패널도 꺼내주면 편하긴 하거든요. 자, 색상, 그게 바로 여기 있는 메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색상이라고 하는 거는 혹시 안 나오시면 창에 색상을 꺼내주시면 돼요. 색상. 네.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거를 그냥 클릭만 하시면 해당 색깔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잘 들어오죠? 됐고, 완료가 됐으면 선택 메뉴로 와서 일단 바깥쪽 클릭해서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되게 만들어 주실게요. 그래야 실수가 안 나올 겁니다, 아마. 자, 두 번째로 할 거는 얘를 똑같이 선택을 할 건데 이번에는 지워보고 다시 한번 또 그려볼게요. 네, 그리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 딜리트 눌러보시고 다시 한번 원을 선택해 볼게요. 자, 우리가 정한 색깔과 그 다음에 획의 두께 다시 나왔죠? 그래서 아까 전엔 그냥 이렇게 그리면서 Shift를 누르기도 했는데 이렇게 그리는 방법 말고도 그냥 빈 공간을 클릭을 짧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크기를 직접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350에 350이라고 적으면 이 픽셀이라고 하는 단위는 자동으로 붙어요. 확인 눌러주시면 그려졌죠. 자, 이게 또 실수가 어디서 나오냐면 딜리트 눌러주시고 얘를 짧게 클릭하라고 이렇게 클릭해야 되는데 요거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원이 그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짧게 클릭하라는 거는 말 그대로 클릭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클릭. 뭐 마우스를 움직이지 말고 클릭한 상태로 이렇게 살짝이라도 움직이지 말고 그냥 짧게 클릭. 예. 그래서 여기다가 350에 350 적어 볼게요. 엔터 치시면 여러분이 그린 원하고 제가 그린 원하고 이제 크기도 똑같아졌어요. 자, 얘를 또 가운데로 배치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선택 메뉴로 와주시고요. 얘가 지금 선택이 되어 있죠? 나는 이 대지에 가운데로 배치하고 싶다 하시면 정렬 메뉴. 자, 위쪽에서도 있습니다. 혹시 안 보이시면 위쪽에 창에서 정렬을 꺼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렬에 대지로 되어 있는지, 대지의 정렬이라고 되어 있죠? 요걸로 정렬 대상을 선택해 주시고 오브젝트를 가운데 해주시면 똑같은 곳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얘를 주변으로 이렇게 꽃잎처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거 색깔 잠깐 바꿔볼까요? 초록색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빨간색 계열이 나을 것 같아서 더블 클릭해서 여기서 바꿔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도 있다고 그랬죠? 색상에 내가 요런 색깔로 바꾸고 싶다.
조금 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선의 두께를 바꾸고 싶다 하시면 위쪽에 획에서 바꿔주셔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한 7 정도로 해볼게요. 이번엔 하고, 크기가 너무 커요 하면은 알파벳 S를 눌러서 스케일입니다. 스케일. 자, 현재 얘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S를 누른 거예요. 스케일. 그래서 크기 조절 도구를 선택되어 있는 애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자, 다시 한번 70%로 해서 미리 보기 켜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70%의 비율로 줄어들었죠. 다시 한번 선택 도구로 와주시면 되고요. 내가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고 싶으시면은 Alt키를 누른 상태로, 자, Alt키 누르면 이런 화살표 되거든요. 이때 마우스의 휠을 위쪽으로 당겨주시면 조금 더 크게 큰 화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아래쪽으로 당기면 축소가 되는 거고요. 위쪽으로 당기면 확대가 됩니다. 지금 할 거는 뭐냐면 얘랑 똑같은 모양을 위쪽으로 올려줘서 복제본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선택하고 Alt키를 누르고 있으면 이런 화살표 나온다고 그랬죠. 자, 지금 선택 메뉴입니다. 그래서 Alt키 누르고 있으면 화살표 2개 되고, 그 다음에 클릭하신 상태로 위로 올려주면 복제본이 만들어지는데요. 자, 이때 Alt키 계속 누르고 있어요. 그때 Shift까지, Alt에 더해서 Shift키까지 같이 이렇게 눌러주면은 내가 움직이는 걸 삐뚤빼뚤 말고 딱 직선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뭐 45도나 아니면 이렇게 90도로도 움직일 수 있고요. 자, 어쨌든 저는 윗 방향으로 이 정도로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뗄 때는 고정하고 있는 Alt와 Shift부터 떼는 게 아니라 이 마우스부터 떼주시고 키보드 떼주시고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애는 제가 또 줄여볼 거예요. 자, 크기를 줄이는 거는 알파벳 S 눌러서 크기 조절 도구 선택이 됐죠. 자, 지금 우리는 이 선택 도구로 방금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크기 조절 도구를 눌렀을 때 얘만 이제 크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마찬가지로 줄일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줄여 보겠습니다. 50으로 해볼게요. 50. 자, 50 정도로 하니까 네, 적당한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더 줄여 볼게요. 40 정도로 해볼게요. 확인 눌러주시면 40%로 줄어든 이 원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할 거는 이 꽃잎의 모양을 조금 더 꽃잎처럼 만들어 볼게요. 자, 그거는 아마 펜 도구로 이렇게 펜 모양이 있을 건데요. 알파벳 P 눌러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게 어떤 메뉴들이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됐어요. 그러면 한영키가 눌려있지 않은지 꼭 확인해 보시고요. 알파벳 P를 누르면 펜 도구 선택이 됐는데 여기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 보시면은 고정점 도구라고 있습니다. 고정점 도구. 자, 컨버트 앵커 포인트라고 아마 되어 있을 건데 요거를 눌러주시면, 자, 제가 이 위쪽에 있는 애를 그냥 클릭하시면 요런 모양이 돼요. 이렇게 뾰족해졌죠, 뭔가? 자, 그리고 얘만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아까 우리 항상 하던 선택 메뉴 말고요. 여기 있는 직접 선택 메뉴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하얀색 화살표예요. 클릭해 보시면은 나는 얘만 선택하겠다 해서 여기 좀 가까이서 보시면 나머지는 이렇게 빵꾸 뚫려 있는 모양인데 얘만 파란색으로 꽉 차 있는 모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방향키의 위쪽을 눌러주면 조금 더 위로 갑니다. 이때 Shift를 누르고 방향키의 위를 눌러주면은 조금 더 많이씩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볼게요. 적절한 크기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기본 상태인 요 메뉴로 다시 올게요. 선택 메뉴. 자, 그러면 이 꽃잎 모양을 가운데 있는 이 꽃 머리를 기준으로, 여기 가운데를 기준으로 얘를 복제본을 이렇게 만들면서 하나의 완벽한 꽃잎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는 일단 얘가 먼저 선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알파벳 R, 로테이트라고 할 때 그 R이에요. 회전한다. 그러면 여기 회전 도구가 선택이 될 겁니다. 회전 도구. 자, 이걸 선택해 주시고요. 자, 혹시 다른 걸로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알파벳 R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게 단축키거든요. 회전 도구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요렇게 제가 가운데 가져가면 가운데라고 나오긴 하는데 글씨 보이시죠? 여기 커서의 가운데. 혹시 이렇게 움직일 때 가운데라고 안 나오시는 분들은 위쪽에 보기 부분에 가서 스마트 가이드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여기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자, 어쨌든 지금 선택된 애를 회전 도구를 선택하고 이 커서를 가져가면은 가운데라고 나오죠. 이때 Alt 키를 누르고 있으면 자, 이렇게 커서가 뭔가 아래쪽으로 점선 같은 게 생겨요. Alt 키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그래서 가운데 쪽에다가 이렇게 가져가면 가운데라는 글씨 나왔죠? 이때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회전 창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 현재 45도로 되어 있는데 미리 보기 항상 켜주세요. 45도, 기존에 있던 거에서 45도만큼 이렇게 돌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냥 확인을 누르면 기존 거가 그냥 왼쪽으로 이동하는 결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복사를 해줄 겁니다. 복사 눌러주면 복제본이 만들어졌죠. 자, 지금 상태에서 똑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할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면 컨트롤 누른 상태로, 자, 컨트롤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표시가 뜨거든요. 컨트롤 알파벳 D를 눌러주시면 하나 복제본이 만들어집니다. 또 한번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8개가 만들어졌고요. 방금 전에 했던 이 메뉴는 바로 위쪽 오브젝트의 변형 반복을 한 겁니다. 컨트롤 D. 네, 우리가 방금 전에 변형을 했는데 그걸 반복하겠다, 이런 얘기 단축해요. 자, 단축키는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알아보도록 하고, 일단 이렇게 그려놓고 항상 어떤 행동이 끝났으면 여러분들은 선택 메뉴로 와주시면 돼요. 선택 메뉴. 자, 그리고 중복으로 선택하는 방법은 나 얘 말고 얘도 선택할 거야 하면은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은 나머지도 또 선택이 됩니다. 근데 지금같이 다른 건 또 그려진 건 없잖아요. 그러면 통째로 얘를 선택하면 되죠. 그럼 바깥쪽으로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아예 드래그를 하셔도 돼요. 드래그 하시면 이 꽃잎을 포함한 모든 꽃 모양이 한꺼번에 다 선택이 됐습니다. 자, 이때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그룹으로 만들어 주시면, 자, 한번 다시 바깥쪽 클릭해서 얘 아무거나 선택하더라도 통째로 하나처럼 움직이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선택 메뉴로 와서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그렸던 애를 이제 아래쪽에다가 줄기와 그다음 이파리도 좀 그려보고 싶거든요. 그러면 조금만 확대했던 걸 축소해 보겠습니다. Alt키 누른 상태로 마우스의 휠을 아래로 당기면 좀 작아졌죠? 자, 얘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하고 그 다음에 알파벳 S 눌러서 여기서 스케일로 줄여줘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선택 메뉴인 상태에서, 자, 선택 메뉴 이렇게 선택이 된 상태로 얘를 요 부분을 잡고 움직여 주셔도 되는데요. 자, 이때 비율이 막 제각각이잖아요. 이때는 Shift를 눌러주시면은 비율은 유지돼요. 자, 여기다가 하나만 더 팁으로 알려드리면 Shift 누른 데다 더해서 Alt키까지 눌러주면은 가운데 방향으로 이렇게 축소가 되게 됩니다. 자, 뗄 때는 항상 고정하고 있는 키보드는 가만히 있고 마우스부터 뗀 다음에 키보드를 떼주시는 거예요. 자, 작게 했더니 여기 획이 너무 좀 두꺼운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획 부분도 조금만 작게, 얇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다시 한번 확대하는 건 Alt키 누르고 마우스 휠을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를 위쪽으로 좀 올려줄게요. 이제 줄기를 좀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클릭하신 상태로 위로 Shift 누르고 움직여주시면 수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뗄 때는 마우스 떼고 키보드 떼고. 자, 혹시라도 요거를 더블 클릭 실수로 하시면은 이렇게 흐린 뭔가 회색빛으로 나오면서 그룹이라고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항상 ESC를 눌러서 바깥에 있는 상태로 해주세요. 자, 요거는 개별적으로 나는 얘만 편집하고 싶은데 다른 거랑 방해 안 받게 편집하고 싶다 할 때 더블 클릭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편집하는 메뉴입니다. 항상 이런 상태는 안 되게 일단 ESC를 눌러서 바깥으로 나가주세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줄기를 그려야 되는데 위쪽에 있는 얘 때문에 방해받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예 선택이 안 되게끔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선택하고 위쪽에 오브젝트에 아래쪽 잠금에 선택물 하시면, 자, 이제 선택이 안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내가 두 번째 줄기 그릴 때 방해를 안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줄기를 그릴 때는 줄기는 이제 일자, 그런 선처럼 그리면 되니까 오른쪽에 라인 메뉴라고 있습니다. 선분 도구. 단축키로는 엔터키 바로 위쪽에 있는 원화 표시, 백슬래시라고 하는데 그 백슬래시가 단축키예요. 선분 도구. 선택해 주시고, 자, 얘는 그냥 클릭하신 상태로, 자, 내리면은 이 색깔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내릴 때 Shift를 눌러주시면 고정이 돼요. 자, 항상 뗄 때는 마우스 떼고 그 다음에 Shift 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자로 그려질 거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 잘못 그리시냐면 클릭하고 움직여주면서 Shift 눌렀다 하고 뗄 때, 그릴 때 마지막에 떼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삐뚤어지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딜리트 눌러주시고,
자, 먼저 클릭한 상태로 아래쪽으로 쭉 내리는데 내리면서 Shift를 눌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뗄 때는 마우스 떼고 키보드 떼고 네,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항상 기본 마무리는 여기 있는 선택 도구로 와주시고 전 두 개를 그렸기 때문에 하나는 빼주겠습니다. 자, 지금 그렸던 거는 이제 선택을 해볼게요. 얘를 좀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하면 되는데 이런 선 같은 거는 좀 선택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요거를 정확하게 딱 선택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얘를 근처로 가서 클릭하신 상태로 살짝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렇게 쉽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 위쪽에 있는 애는 잠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선택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그렸던 거는 선분인데 선분의 색깔은 당연히 여기 있는 칠하기 색깔은 없는 거겠죠. 그 다음에 선 색깔을 앞으로 나오게 해서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자, 내가 원하는 색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초록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초록색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초록색으로 만들었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조금만 연한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올려볼게요. 이렇게 좀 눈에 잘 보이게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선 줄기가 조금 얇은 것 같죠? 그러면 위쪽에 획을 눌러서 조금 더 두껍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너무 뾰족한 게 싫으신 분들은 지금 보면은 이렇게 네모나잖아요. 이 끝이 네모나잖아요. 이런 분들은 얘를 선택하고 위쪽에 창 부분에 가서 아래쪽에 보시면 획이라고 있습니다. 영문 버전을 쓰고 계신 분들은 스트로크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획. 이걸 눌러주시면 자, 여기에 획이라는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 좀 복잡하죠. 요거를 여기 획입니다. 획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나 얘가 자꾸 같이 나오는 게 싫으시면은 요 부분을 자꾸 빼주시면 돼요. 여기 아까 전에 우리 말했던 그룹화 되어 있는 거 여기 요 부분을 여기를 잡고 빼주시면은 얘는 이제 빠져나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필요 없으니까 닫아주고 획을 선택해서 획 부분만 따로 내가 빼주고 싶다 하면은 획 패널을 이렇게 쏙 빼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닫아줄게요. 그래서 획이라고 있는데 현재 얘가 선택이 되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선택 메뉴로 선택을 하고 획에 옵션을 표시해 주시면은 요 세 개의 줄이 있는 거 이걸 눌러주시면 조금 더 상세한 메뉴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단면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둥근 모양으로 표시가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복잡하니까 얘는 또 닫아주겠습니다. 자, 얘도 가운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대지의 전체 가운데. 그래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렬 메뉴에 정렬 대상을 대지로 해주시고 가운데 해주시면은 딱 가운데로 가겠죠. 얘를 일단 위쪽으로 올려줄게요. 조금만. 이렇게. 자, 그리고 시점을 이동하는 거는 시선 이동, 그거는 스페이스바 누르고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자, 얘도 지금은 또 필요 없으니까 얘도 잠가 줄게요. 선택이 되어 있으면 위쪽 오브젝트에 아래쪽 잠금에 선택물 하시면 얘도 선택이 안 돼요. 세 번째는 이파리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파리는 요걸로 한번 그려볼게요. 똑같이 또 원형 도구 부분을 선택해서요. 안 보이시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 원형 도구 선택하시고 조금 길다랗게 그려보겠습니다. 클릭하신 상태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달걀처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색깔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자, 여기 색깔을 선택해서 더블 클릭하시고 녹색으로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조금 밝은색으로 이렇게 확인 눌러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아까 우리 좀 뾰족하게 만들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 오른쪽 편에 도구 상자에서 고정점이라고 하는 여기 고정점 도구라고 하는 펜 도구 쪽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있는 그 메뉴예요. 고정점 도구. 이걸로 클릭하고 위쪽에 있는 점만 클릭해 보시면은 이런 이파리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어떤 작업이 끝났으니까 선택 도구로 와서 얘를 45도만큼 기울여 줄 거예요. 그러면 로테이트 회전 도구 선택을 해 주시고요. 알파벳 R 눌러 보시면 됩니다. 혹시 R을 눌렀는데 선택이 안 된다 하면 한영키 확인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 하시면 선택 도구로 얘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지도 꼭 확인해 보세요. 자, 어쨌든 회전 도구 방금 전에 회전 도구 알파벳 R 눌러서 회전 도구 선택이 됐으면 더블 클릭해서 이 회전을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이 선택 도구인 상태일 때는 이런 사각형 나온다고 그랬죠. 바운딩 박스. 자,
자, 여기에 파란색으로 바운딩 박스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커서를 가져가면 끝부분에 모서리 가져가면 이렇게 화살표가 둥근 모양으로 나와요. 이때 클릭하고 움직여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움직이면서 Shift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45도씩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뗄 때는 항상 마우스 떼고 키보드 떼고, 그러니까 여러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방금 컨트롤 Z 한번 눌러볼게요. 우리가 로테이트 툴로 더블 클릭해서 45도로 회전도 해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내가 직접 선택 도구로 파란색 바운딩 박스를 이렇게 잡고 Shift 누르고 움직여 주시면 자, 이렇게 45도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가져가 볼게요.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오른쪽 편에 똑같은 애를 복제본을 만들 겁니다. 그런데 일러스트레이터에 아주 편한 기능이 있어요. 바로 이 회전 도구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 보시면 반사 도구가 있습니다. 반사 도구 알파벳 O 눌러 보시면 되고요. 자, 얘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반사가 될 건데요. 자, 여기 복사를 눌러주지 마시고요. 일단 취소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다가 여기 가운데 보시면 이런 점 같은 게 있거든요. 파란색 점. 얘가 여길 기준으로 복제본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아까 우리 회전 도구 했던 것처럼 Alt 키를 누르고 여기다가 이 줄기의 가운데쯤에 이 패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때 클릭해 주시면은 요 점을 기준으로 내가 기존에 있던 걸 요 점 기준으로 반대쪽으로 복제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반사본. 그래서 복사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복제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컨트롤 Z 눌러볼게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방금은 얘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뭔가 파란 점 같은 게 있었는데 사이언 색깔이거든요. 원래는 우리는 얘가 선택이 된 상태로 반사도구 요거일 때 Alt 키를 누른다는 거는 여기 있는 이 중심점, 회전 중심축이라고 하는 파란색 점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Alt 키를 누르고 있으면. 그래서 Alt 키를 누른 상태로 내가 어디를 기준으로 반사를 시킬 것인지, 그래서 나는 이 줄기를 기준으로 할 거기 때문에 Alt 키 누른 상태로 여기 패스라고 나오죠. 이때 클릭만 해주시면은 아, 여기 있는 사이언 색깔의 회전 중심축을 기준으로 반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로라고 되어 있죠. 왼쪽에 있는 걸 오른쪽으로 반사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복사를 눌러주시면 기존 거를 복사하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선택 도구로 와주시고요. 자, 얘는 어차피 잠겨 있으니까 선택 도구 하나 된 상태로 중복으로 선택하는 건 Shift 누르고 클릭. 자, 됐고 Shift 떼주시고요. 얘네 두 개를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그룹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룹.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애들을 이제 잠금을 좀 풀어 줄 거예요. 자, 위쪽에 오브젝트 부분에 가보시면은 아래쪽에 모든 잠금 풀기라고 있죠? 요걸 눌러주시면 이제 모든 잠겼던 것들이 풀리게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다시 바깥쪽 클릭 한번 해보시고 얘네 두 개를 이렇게 선택할게요. 하나만 선택하면 좀 어려우니까 얘가 선택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아예 선택 도구로 이렇게 두 개를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네 두 개를 가운데로 이렇게 정렬을 할게요. 가운데로, 가로 가운데로 정렬 눌러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그룹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얘도 가운데로 되어 있는지 한번 선택하고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고요. 얘 위쪽에 있는 이 머리 부분을 잡고 아래로 내리는데 수직으로 내리는 거는 Shift를 눌러주고 움직이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정도로 한번 움직여 볼게요. 그리고 뗄 때는 마우스 떼고 키보드 떼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니까 얘가 뒤쪽으로 가야 되죠, 얘보다. 자, 그러면 순서를 좀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자, 얘를 선택해서 얘를 앞쪽으로 나오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 이파리와 줄기 부분을 선택해서 얘네가 뒤쪽으로 가게 해도 되고, 어쨌든 뭘로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이 꽃잎을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정돈에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눌러주시면 제일 앞쪽으로 얘가 앞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려지는 부분이 명확해졌죠? 다음 얘네는 어차피 그룹으로 줄기와 이파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와 중복으로 선택, Shift 누르고 선택 하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그룹으로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하나의 꽃 모양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운데 쪽으로 정렬을 좀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이쁘게 정렬이 됐고요. 자, 이 상태를 한번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파일 부분에 가서 아래쪽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름 정해주시고 혹시 이렇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내 컴퓨터에 저장이라는 메뉴가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내 컴퓨터에서 라고 나와 있으면 나는 지금 클라우드에 저장하겠다 라는 얘기고요. 여기 보이시죠? 내 컴퓨터에서를 눌러주면 내 컴퓨터 안에다가 저장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특정 폴더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이름으로 정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장 포맷 AI로 해서 저장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옵션은 그냥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방금 우리가 그렸던 꽃을 일러스트레이터가 없는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려면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아래쪽에 선택 항목 내보내기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내가 이 내보내기 할 위치를 정할 수가 있고요. 저는 여기 그대로 저장을 할게요. 다음 여기 있는 서식 부분에 PNG인지 JPG인지 이런 것들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의 종류를. 자, 저는 배경이 포함이 안 된 PNG 파일로 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산 내보내기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자산 1.png라는 이름으로 이미지가 내보내기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러스트레이터의 꽃 모양을 만들어 봤는데요. 천천히 따라서 연습해 보시면은 금방 익숙해지실 수 있으니까 많이 연습해 보세요.